반갑습니다. 스포츠 분석 국내 1위 가생 스포츠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큰 도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국내 1위 분석가분을 모신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통해 메시지 주시면 참여 가능하시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31일 K리그 일정입니다. 첫 번째 강원FC와 FC서울의 경기입니다. 강원은 올 시즌 강원은 공격적인 팀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슈팅과 유효 슈팅에서는 모든 수치에서 4위 이내의 스탯을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강원이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에너지 레벨을 상당히 소모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난 시즌 보여준 수비적인 안정감은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45분 이후에 올 시즌 리그에서 실점한 모든 골을 실점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달라진 경기력과 결과를 만들어냈고 김기동 감독이 상당히 준비를 잘 해온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원에서 압박으로 주도하는 페이스를 만든 것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고 압박 싸움에서 지지 않으니 공격에서도 기성용이 자유롭게 빌드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골 장면은 어느 정도 행운이 섞인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어도 전술적인 감독의 역량을 잘 알 수 있었던 매치입니다. 일단 강원과 서울이 모두 압박 싸움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서울이 중앙에서의 힘에서 상당히 폼이 많이 올라온 모습이었고 강원은 압박으로 인한 에너지 레벨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서울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부천FC와 경남FC의 경기입니다. 부천은 지난 경기에서의 성과는 낮은 라인을 구축하는 팀들을 공략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감독이 상당히 과감한 공격을 주문하고 있다는 후문인데 이것이 역전에 성공하게 만든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루페트가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경기에서 이군 선수들 중 나름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경남의 현재 경기력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박동혁 감독의 색채가 아직 덜 입혀진 듯한 모습입니다. 문제는 공격력은 그렇다 치고 박동혁 감독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수비력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감독이 실수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등 선수들의 폼이 잘 따라주고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과감한 공격을 주문하면서 낮은 라인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준 점이 긍정적인 대목입니다. 현재 경남이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감독의 색채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기도 하고 특히 박동혁 감독의 장점인 수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큽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부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전남 드래곤즈와 천안시티의 경기입니다. 전남은 수비가 약한 팀을 상대로는 전남이 보여주는 공격력이 상당히 잘 통하고 있습니다. 천안이 현재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순위를 방어하고 있다고 하지만 허점이 많은 팀이라는 점은 분명히 해야 할 듯합니다. 전남이 이미 조직력이 떨어져 보였던 김포를 상대로 사고를 넣는 화력쇼를 선보인 모습이었는데 천안을 상대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천안은 정석화의 공백이 상당히 큽니다. 왕성한 활동량으로 팀의 밸런스를 맞추는 데 기여해야 하는 자원인데 1라운드에서 정석화가 부상으로 빠지자 팀이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치케의 개인 기량과 세이브가 아니었더라면 이 성적을 가져오는 것도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낮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모타의 징계가 감경되면서 어느 정도 천안이 공격적으로는 감을 잡아볼 수 있는 분위기이기는 합니다. 천안이 생각보다는 정석화의 공백을 느끼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남이 수비적으로 약점이 있는 팀을 상대로는 닭공 성향의 페이스가 어느 정도 잘 통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천안의 수비를 고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전남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광주FC와 대구FC의 경기입니다. 광주는 라인 간격을 좁히고 측면으로 공이 흐르는 것으로 상대가 나서면 제법 고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 시즌부터 이정효 감독이 수비적으로 나서는 팀을 상대로는 제법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편입니다. 다행히 대구가 현재 보여주는 수비에서의 안정감은 후반전에는 통하지 않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공격적인 전술이라는 부분에서 광주가 더 신뢰가 가는 전력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대구의 현재 문제는 움직임과 에너지 레벨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베스트 11 변동이 적은데 절반가량이 노장 선수라는 점이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올 시즌 내준 5골을 모두 후반에 내주는 등 수비적인 집중력이 상당히 하락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공격에서는 무지성 롱볼 혹은 선수 개인 기량이 원투패스로 일관하고 있는데 성공률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구의 수비적인 페이스에 광주가 고전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데 다행히 대구의 공격이나 에너지 레벨에서의 유지 능력이 떨어져 보이는 상태입니다. 광주 입장에서는 체력 소모가 심한 후반전에 오히려 이 경기만큼은 유리함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광주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수원 삼성과 부산 아이파크의 경기입니다. 수원 삼성은 공격력이 잘 올라오고 있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물론 한호강의 수비적인 활약과 결정적인 순간 나오는 골로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춘천을 상대로도 2대1로 겨우 승리를 기록하는 등 감독의 전술적으로 공격적인 기조가 잘 묻어나오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은 올 시즌 밸런스가 그다지 좋은 시기는 아닙니다.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슈팅이나 유효 슈팅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4대1로 이긴 경남과의 낙동강 더비가 아니면 현재 공식전에서 골을 기록한 경기는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측면 수비의 약점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부산이 역습 저지력에서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나마 수원 삼성이 유리한 매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공격적인 스타일이 잘 묻어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나마 한호강 등 수비진이 밸런스를 맞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이 생각보다 슈팅에 비해서 골이 안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측면 수비에서도 누수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수원 삼성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더욱더 자세한 조합픽은 국대 최대 스포츠 정보방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